예, 정부 조직이 또 한 번 바뀌고 또 새로운 부처, 새로운 자리가 생겼습니다. 보수 정권은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이런 통념에 역행하는 모습인데요.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가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점점 커지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 정부가 처음부터 큰 정부를 지향했던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큰 정부론에 맞서서요. 박근혜 후보 측은 MB 정부 조직에 대한 수정은 최소화하겠다라는 정도의 이제 입장을 세웠고요. 예. 그리고 또 당선 후에 이제 인수위에 들어가서도 이 같은 입장은 계속 유지가 됐습니다. 시계를 2년 전으로 돌려서요. 그때 인수위에서 나왔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 국민 안전과 경제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을 활용한다. 전문성과 통합성을 강조한다. 이 세 개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정부 조직을 꼭 필요한 것만 개편한다는 최소화의 그 원칙을 저희들이 지켰다고 판단하고요. 예. 예, 이 정부 조직뿐만이 아니라요. 청와대 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마저 이어서 들어보시죠. 예. 이러한 원칙을 반영하여 첫째, 현재의 청와대 비서실 조직보다 작은 2실 9수석 체제로 설계하였습니다. 현재의 조직에서 예. 가급적 키우지 않고 청와대는 더 작게 가져간다. 그런 얘기였습니다, 보면. 예. 근데 지금 보면 반대로 간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청와대부터 한번 짚어보면은요. 예. 최초에 이 MB 청와대보다 조직을 확 줄인 2실 체제로 간다. 이렇게 앞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밝혔는데요. 근데 얼마 안 가 이 경호를 강화한다고 해서 경호처를 경호실로 승격을 시켜서 3실 9수석 체제를 만들었고요. 예. 또 잇따른 인사 낙마 사태가 이어지니까 인사 수석 자리를 새로 만들어서 지금의 3실 10수석 체제가 됐습니다. 예. 여기에 지난해 12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사무처도 신설이 됐죠. 예, 청와대는 뭐 분명히 이렇게 자리가 늘었고 정부는 어떻습니까? 예, 정부를 보면은요. 출범 당시에 살펴보면 17부 3처 17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번 조직 개편에서 앞서 보셨듯이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가 신설이 됐고요. 예. 또 안전행정부가 행정자치부로 바뀌었고 또 소방방재청과 해경이 폐지돼서 17부 5처 16청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났더니 장관급이 1명, 또 차관급이 1명 이렇게 생겼고 예. 그래서 실장급 이상의 아주 높은 자리가 13명이나 늘게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국민안전처 그리고 인사혁신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봐야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 개편이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서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제 역할을 못했다고 해서 안행부, 뭐 소방방재청, 해경 이런 곳이 국민안전처로 합쳐지게 된 건데 이렇게 고위직 자리가 늘었으니 오히려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승진잔치가 열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도 있습니다. 예, 예. 정부가 커졌으면 당연히 이제 공무원 수도 늘어났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총 740명이 늘었는데요. 예. 그래서 중앙부처 공무원의 수는 62만 2,172명이 됐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6,500명 정도가 늘게 된 건데요.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노무현 정부 때보다 17,000명 정도가 더 많고요. 또 이명박 정부 말에 비해서도 7,000명 가까이 는 수치입니다. 예. 이번 개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월호 참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 9.11 사태 이후에 국토안보부가 생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자면 뭐 계기가 있었던 거니까 그걸 꼭 탓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예, 물론입니다. 그런데 큰 차이가 있는데요. 미국과의 큰 차이는 미국에 비해서 우리는 참 너무 바뀌어도 참 자주 바뀌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경우에는 1789년 연방정부 설립 이래 1792년에 우편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최신부가 설립이 됐고요. 또 그리고 5.11 쇼크 이후에 1977년 에너지부가 생기는 등 이렇게 부처가 새로 생기고 또 분리되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225년 동안 굵직한 개편 횟수가 14번에 불과했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우리 경우 한번 볼까요? 정부가 수립되고요. 또 YS 정부 이후로만 봐도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또 그리고 중간에도 몇 번씩 개편이 이루어져서 정부 형태가 바뀐 게 21년간 10번이나 됩니다. 예. 자, 일례로 이번에도 2년 만에 조직이 또 쪼개지는 운명을 맞은 안전행정부를 한번 볼까요? 1948년에 내무부로 시작을 했던 게요. 행정자치부가 됐다가 행정안전부, 그리고 또 안전행정부가 됐다가 이번에 다시 행정자치부로 이렇게 돌고 돈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돌고 돈 거고. 예.
이름이 수없이 바뀌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이게 부처 이름이 뭔지 헷갈릴 때도 많고. 기사 쓸 때 참 힘든 경우도 예,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하고 또 달라져 버리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장관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유독 정부 조직 개편이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많이 바뀌느냐? 뭐라고 봐야 됩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자료를 낸 게 있는데요. 예.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나라의 경우 부처 신설이나 통폐합 이런 정부 조직 개편이 정부 혁신이라는 착시 현상을 가져왔다. 예. 그러니까 정권이 바뀔 때마다는 물론이고요. 또 어떤 분위기 쇄신이나 뭐 민심 수습 카드로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카드를 참 자주 꺼냈다. 그런 지적입니다. 예. 근데 뭐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보수 정부라면 정부가 작아지는데 예. 이건 좀 이례적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다면. 예, 맞습니다. 이례적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예. 현 정권은 세금을 더 걷어서 큰 정부를 만들겠다고 해왔습니다. 이제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합니다. 정부 스스로 허리띠를 졸라매어 작은 정부를 만들어가고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은 과감하게 없애야 합니다. 예.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노무현 정부를 향해서 했던 얘기군요. 예, 맞습니다. 예. 이 정부 조직이라는 거요. 물론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게 될 필요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고위직 또 돌고 도는 조직 개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앞서 나온 이야기대로 정부가 커지면서 세금이 더 들어가거나 또 규제가 더 많아지는 일은 분명히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팩트체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